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에서는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에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론 현상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정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수능 시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지막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먼저 송선교 기자가 취재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에는 수험생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웃는 표정으로 잘 보고 오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학생, 긴장된다며 울먹이는 학생 등 모습은 다양했고 각 수험생들의 손에는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가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 이세휘 군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교문 너머로 사라진 뒤엔 학부모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그 실력이 시험에서 발휘돼서 꼭 학업을 성취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본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 너의 노력과 과정을 믿으니까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네, 올해 수능도 3년째 킬러 문항 배제 원칙 속에 출제됐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3년 6월 킬러 문항을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목하고 그해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적용해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대 교수는 올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원 수능출제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3년째 킬러 문항, 즉 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선택 과목에 따른 난이도로 인해 수험생들 간 유불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5번째 수능인데요. 국어와 수학,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출제 당국은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출제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원 수능출제위원장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애초에 세운 그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의 수능 기조와 올해 했던 6월 모의, 9월 모의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한다면 그런 유불리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능 출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올해 수능은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공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탐구 과목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사탐론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탐구 과목을 1개 혹은 2개 선택한 수험생은 41만 1000여 명으로 전체의 77.3%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수능보다 15.2%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지난해에는 37.8%인 19만 100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22.7%인 약 12만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사회탐구 응시자가 급격히 늘면서 사회탐구에서 1, 2등급을 받는 수험생은 크게 늘지만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과학탐구의 경우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국어와 수학 영역에 대한 입시업계의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 과목별 난이도는 좀 어땠습니까?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입시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의 설명입니다. 국어,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쪽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국어, 수학의 변별력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각각 139점과 140점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우면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후반 이상이면 불수능, 130점대 초중반은 쉬운 수능으로 분류됩니다. 국어와 수학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상위권에서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3교시 영어 영역은 시험이 끝난 상태인데요. 곧 입시학원의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수능 출제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인 뒤 25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 발표합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록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